할머니와 뒤바뀐 재미난 인생. 당신이 친손녀가 아니라고요? 70대 할머니 앞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 일치율 0%. 50년을 함께 산 가족이 남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앞에서 두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 72살. 서울 노원구 낡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민정이는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도 돈 못 보내. 여기 물가가 장난 아니야. 매달 딸한테서 오는 건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대신 손녀딸 수진이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이 전부였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산 가방 친구들한테 완전 인기예요. 근데 할머니 이번엔 구두도 사주세요. 26살 수진이는 할머니 집에 들를 때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백화점 명품 가방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코트, 80만 원짜리 운동화, 6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까지. 우리 손녀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다 기분이 좋아. 할머니가 못 입어본 거 내가 다 누려야지. 순자 씨는 허리가 아파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그 돈으로 손녀 용돈을 대주고 명절에 세뱃돈도 챙겨줬습니다. 설날엔 30만 원, 추석엔 또 30만 원. 할머니는 제일이에요. 친구 할머니들은 다 용돈 안 준대요. 수진이가 볼에 뽀뽀를 할 때마다 순자 씨는 허리 통증도 잊은 채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 중에 당뇨병 있으신 분 계세요? 유전성 질환도 여쭤볼게요. 아니요, 우리 집안은 다들 건강해요. 딸도 손녀도 튼튼하고요. 우리 손녀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건강해서 병원 한 번 안 가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당뇨 수치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헤모글로빈 A1C가 8.3이에요. 보통 유전적 요인이 크거든요. 그리고 허리 통증도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래요. 이것도 가족력이 있는데. 그럴 리가요. 우리 딸도 멀쩡하고 손녀도 건강한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 수진이는 키가 170cm가 넘는데 자기는 150cm도 안 됩니다. 딸 민정이도 155cm. 남편도 165cm였는데 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큰 걸까요? 에이, 요즘 애들은 다 크잖아.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네. 하지만 의심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수진이 피부는 하얗고 쌍꺼풀이 또렷한데 자기네 집안 사람들은 다들 쌍꺼풀이 없고 피부도 구릿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 왔대요. 저도 다음 달에 일본 가고 싶어요. 얘야, 여행은 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친구들 5명이서 가는 건데 저만 안 가면 진짜 왕따 돼요. 할머니 100만 원만 주세요. 딱 100만 원이면 돼요.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로 20만 원을 썼고 관리비도 밀렸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줄게. 수진이의 표정이 싹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그 소리만 하시네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한테 용돈 받는데 저만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청소 일해서. 그러게 좀 더 벌어오시든가. 다른 할머니들은 재산도 있고 그러시던데. 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뒤 순자 씨는 낡은 앨범을 꺼내 봤습니다. 딸 민정이가 아기였을 때 사진, 그리고 손녀 수진이 아기 사진.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두 아기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또렷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입 모양도 코 모양도 심지어 귓불 모양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육아 수첩을 찾았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던 병원 이름. 구로구에 있는 산부인과. 그때 그 병원. 신생아실이 엄청 복잡했었지. 같은 날 아기가 7명이나 태어났다고.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딸 민정이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미국은 아침 8시였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수진이 나올 때 혹시 이상한 일 없었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같은 날 태어난 아기들이 7명 있었는데 신생아실에서 팔찌가 바뀐 거예요. 간호사가 실수로. 뭐라고? 근데 그걸 몇 년 뒤에 알았어요. 수진이가 5살 때였어요. 근처 사는 아줌마가 우연히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수진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우리 딸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요. 혹시 쌍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사진을 봤는데 순자 씨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엄마 미안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미 5년이나 키웠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진짜 우리 딸은 그 집에서 잘 크고 있다는데. 그 집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키우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20년 넘게? 엄마가 충격 받을까봐. 그리고 어차피 엄마는 손녀 예뻐하시잖아요. 혈연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나는 내 피부치라고 생각하고 허리 아픈 걸 참아가며 청소 일을 한 거야. 너희는 나를 뭘로 본 거니? 목소리가 커지자 옆집에서 벽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끄는 것도 잊었습니다. 냄비가 까맣게 타는 냄새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조용히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수진이가 놓고 간 머리끈에 머리카락 몇 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비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한 달 용돈이었지만 순자 씨는 통장을 긁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일치율 0%입니다. 조부모와 손녀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종이를 손에 쥔 채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위해서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날 저녁 수진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데 여행비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제 계좌로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렴. 에이, 귀찮게. 그냥 계좌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바빠요. 꼭 와야 해. 안 오면 용돈 없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수진이도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에 왔습니다.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는 DNA 검사 결과지를 수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 서류? 우리가 남이래. 혈연 관계가 아니래.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엄마한테 들었니?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우연히 알았어요.
엄마가 술 먹고 실수로 말한 거 들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나한테는? 할머니한테 뭐하러 말해요. 어차피 저 예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관계만 더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걸. 진짜 사랑은 없었고 그저 돈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했다는 걸. 이제부터 나는 내 할머니 아니야. 용돈도 이제 없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래도 우리 2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넌 나를 할머니로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봤지. 아까 전화할 때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붙여달라가 먼저였잖아.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주신다니까 받은 거지. 나가.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수진이는 가방을 집어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내뱉었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남이면 남이죠 뭐. 다신 안 올게요. 그 후 순자 씨는 딸 민정이에게 진짜 손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서영. 26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신촌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손녀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나도 그래. 근데 너 보니까 우리 딸 민정이 어릴 때랑 정말 똑같구나. 입 모양이 똑같아. 서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집 애들은 엄마랑 친한데 우리 엄마는 저한테 관심이 없고.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할머니가 밀린 사랑 다 줄게. 근데 너는 용돈 안 받아도 돼. 할머니가 이제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할머니, 저 월급 받으면 할머니 용돈 드릴게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싶어요. 진짜 가족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서영을 한 달에 2번씩 만나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여전히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손녀가 남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도 계속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혈육을 찾아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